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출됐지만 이 경선을 포기한 후보들의 무효표 처리와 관련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이른바 원팀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이낙연 후보 측의 결선 투표 주장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경선을 포기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득표수를 전체 합산해서 빼야 한다는 겁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를 통해 이의 제기를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수용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지 후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해석도 다릅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내려진 판정에 대해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원팀에 가려면은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지요. 그런 절차가 배제된 가운데서 이 결론을 빨리 급하게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앞선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무효표를 최종 득표율에 포함했다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경선이 끝난 뒤에도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 막판 이낙연 후보의 예상 밖 선전으로 과반 득표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위해 경선 후보들이 약속한 원팀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득표수 셈법을 둘러싼 지역 정가의 갈등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최근 여수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고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해당 요트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실습업체 선정과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전형적인 인재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요트에서 항해보조 현장 실습 중에 숨진 특성화고 3학년 홍정훈 군. 항해보조라는 실습 계획과 달리 홍 군은 요트 바닥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에 투입됐다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해경은 해당 요트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실습 계획서와 달리 잠수 작업에 투입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화됐습니다. 교육위 국감에선 홍 군의 죽음을 애도하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교육위에 이어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도 잠수 업무 자체가 현장 실습생에겐 금지하게 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고 요트가 운항을 재개한 데 대한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흘 만에 이제 영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 잠수 작업에 대해서만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사고가 난 전남 여수의 요트 선착장 앞에서 시작된 추모 집회는 서울과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정우님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정우님의 죽음이 꼭 내 얘기 같고 우리 친구들 얘기 같아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오는 16일 서울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영광 한빛원전 협력업체 직원의 피폭량이 정직원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한빛원전 협력업체 직원 1명당 피폭량은 0.48mSv로 정직원에 비해 9배가량이 높아서 전국 원전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 의원은 이는 방사선 수치가 높은 구역에 출입하는 인력 대부분이 협력업체 직원이기 때문이라며 안전 규정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교통 미래비전 선포식을 열고 오는 2040년까지 시민 50%가 대중 녹색교통을 이용하고 30분대 주요 생활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과 개인 녹색교통 활성화 등 5대 전략과 21대 핵심 과제를 설정하고 모두 16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가 광주와 목포의 롯데마트를 창고형 할인 매장 형태로 매장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의 경우 중소상인들은 5년 전 도청 인근에 마트를 겸한 롯데아울렛의 입점으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창고형 할인 매장까지 진출하면 더 큰 타격을 받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상무지구에 자리한 롯데마트입니다. 창고형 할인 매장으로 바꾸기 위해 내부 공사가 한창입니다. 목포 하당 신도심에 자리한 롯데마트도 매장 내부를 철거하는 등 리모델링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롯데 쇼핑 측이 한국에서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킨 창고형 할인 매장을 열기 위해 준비에 나선 것입니다. 오픈 시점은 1월 말에서 2월 초가 맞고요. 점포 효율화 때문에 저희가 매출 부진한 점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점포 효율화 방안으로 지금. 중소상인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데 창고형 대형 할인점까지 입점하게 되면 매출 감소가 불보듯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목포에서 그나마 상권이 좋다는 장미의 거리 일대에서는 상가 15%가량이 비어있고 목포 원도심 차 없는 거리 주변 상가는 30에서 50%까지 공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형 창고형 할인 매장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관계되는 조그만 나들 마켓이라 나들 가게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없고 소상공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상권에 영향이 크다는 창고형 할인 매장이 예정돼 있지만 일선 지자체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창고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더 들기도 하거든요. 양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창고용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이미 지역 소상공인이 다 죽는다 이렇게라기보다는 요새는 쇼핑을 이제 온라인으로 정말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19로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상인들. 창고형 매장 입점 소식에 말 그대로 좌불안석입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김기선 광주과기원 총장이 2번의 해임과 가처분 신청 끝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과기원 이사회의 해임 의견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7개월 넘게 이어져 온 총장 사의 표명 논란과 학내 갈등을 마무리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사회의 해임 의결로 지난 6월 2번째로 직무에서 배제된 김기선 광주과기원 총장.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또 인용되면서 넉 달여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는 김기선 총장이 제기한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중대한 의무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가 임의로 총장을 해임할 수 없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총장은 법원 결정을 계기로 지난 3월 말 최초 해임 의결 이후 7달에 걸친 총장 공백 사태와 학내 갈등을 봉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일반적인 시각에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을 다시 모으고 또 다시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총장은 특히 사의 논란과 해임 사태를 촉발했던 노조 등과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조금 제중심적으로 사람을 설득시켰다면 이제는 상대방 중심으로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도 크게 중요하구나. 학내 일부에서는 명확한 사유 없이 이사회가 무리하게 총장을 2번이나 해임했다가 법원 결정으로 번번이 번복돼 학내 혼란을 자초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고 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명확하들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결정이 나왔다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였다. 광주과기원 이사회는 지난달 초 임수경 이사장이 사임하고 신임 이사장을 선출한 가운데 김기선 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한국조폐공사가 강진군과 함께 카드형 강진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이 급여 공제로 모금한 사랑의 기금 300만 원을 강진군에 기탁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카드형 상품권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고 기부금은 강진군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쓰여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곡성군이 올해 100세를 맞이한 장수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지팡이인 청려장을 전달했습니다.
곡성군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 복지에 힘쓰면서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농협이 특별 방역 활동에 나섰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상반기 해외에서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영암군 서호면 철새 도래지에서 방역 활동을 펼쳤습니다. 광주시 동구가 여성들 역량 강화에 새로운 거점센터 역할을 하게 될 커뮤니티 복합소통 공간인 동구 여성희망창작소를 개소했습니다. 동구 여성희망창작소는 충장로 4가에 위치해 있으며 사무실과 아이디어 공유방 그리고 창작 마중물방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주에서 11명, 전남에서 13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소재 건설 현장과 직업 소개서 행정명령 등 기존 확진자와 관련해 모두 9명이 확진됐고 다른 지역의 확진자의 접촉자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는 확진자가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전남에서도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목포와 해남, 담양과 무안 등 4개 시군에서 모두 13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열기 어려웠던 결혼식 전 단체 피로연 행사가 허용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식사 제공 시 접종 완료자 33명을 포함해 최대 49명까지, 식사 미제공 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피로연을 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대도시 예식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정부 건의를 통해 조치를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생산하는 캐스퍼를 구매하는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완공되고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을 이어갈 수 있었던 점은 시민의 성원이 있어서 가능했다며 광주시가 취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흘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남도 음식 요리 교실과 남도 추수 한마당, 명인 요리 레시피를 포함해서 여수의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한 남도 음식 버스커와 랜선 여행 1박 2일 등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한편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람객들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마련된 전시관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쌀쌀, 낮 동안에는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 곳들이 많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7도가량 올라 쌀쌀함이 꽤 덜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이렇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리겠고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검은도와 초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화순과 한평 17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이 27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높겠습니다. 보성과 순천은 어제보다 조금 더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6도, 영암 27도, 완도와 진도 25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4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낮부터 기온이 점차 내려가기 시작해서 일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10도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